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T 코리아 GTT 쇼 CSP 보안 인증을 준비하는 공공사스 실전 전략과 사례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최근 공공사스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공공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인증제도인 CSAP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인증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구체적 사례 부재, 또한 준비 전략의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CSAP 보안 인증의 개념과 인증 준비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 공공 사스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와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디딘365의 서정훈 그룹장님과 한성원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SP 사업자인 디딤365에서 클라우드 컨설팅 그룹을 맡고 있는 서정훈입니다. 현재 여러 영업 컨설팅 인력들과 함께 클라우드 도입이 필요한 많은 고객분들께 최적의 방안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딤365의 DX센터에서 보안 컨설팅 팀을 맡고 있는 한상원입니다. 현재 공공사스의 필수적인 CSAP 보안 인증에 대한 컨설팅과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그룹장님,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사스 시장 현황, CSAP 보안 인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사스 보안 인증 준비 전략을 포함한 보안 인증 변경 사항과 사업 평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며 이후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그룹장님, 오늘의 웨비나 주제가 CSAP와 또 공공사스인데요. 이 공공사스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 CSAP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공공사스 시장과 또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 또한 또 이제 이 서비스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사스 시장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스 시장은 최근 뉴스를 통해 이슈 사항을 확인해보고 정부의 공공사스 확대를 위한 제도 시행과 정책 방향을 말씀드릴 예정이며 현재 공공사스 시장의 이용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사스 및 CSAP 인증과 관련한 최근 뉴스들을 보며 공공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이슈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내용은 올해 4월의 보도자료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사스를 포함해 공공기관에서 도입한 민간 클라우드 거래액이 올해 1분기 현재 916억에 달하며 현 추세대로면 역대 최고 계약 금액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AI 구축과 함께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사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출액은 낮으나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이어 AWS에서도 CSAP 하등급 인증을 획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도 미 무역대표부에서 CSAP를 무역 장벽으로 언급하며 글로벌 CSP들이 중등급 이상의 인증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과 국가망 보안 체계인 N2SF가 글로벌 CSP의 공공시장 진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올해부터 정부에서 클라우드 기본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공공사스 이용을 우선 검토한다는 내용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작년 10월 보도 자료지만 정부에서 사스 활성화 정책을 다양하게 내어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기존 솔루션을 사스로 전환 후 2, 3년간 저성장하게 되는 데스밸리를
극복할 지원책들을 고민하고 있으며 공공 사스를 포함하여 다년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끝으로 보시는 보도자료는 올해 3월 평창군에서 공공 사스를 도입 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공공사스의 수요 확대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사스 도입 시 6개월간 2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도자료를 함께 보셨지만 공공사스를 포함한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은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사업들도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사스를 포함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현재 진행 사항과 향후 방향을 확인하려면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5년부터 27년까지 AI와 함께 성장하는 민간주도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3가지 핵심 과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공사스와 관련한 핵심 과제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에서 공공사스로 개발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공공사스와 같은 클라우드 도입을 기간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 예산 지침 개정과 계약 제도 개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에서는 AI 사스 성장 전주기 지원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보면 사스 전환 지원과 보안 인증 제도 개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향후 27년까지 AI와 함께 공공 사스 시장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사스를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통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스는 공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CSAP라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취득한 사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스를 포함하여 공공에서 이용 가능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 부분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로 부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쉽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 부분에서의 디지털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IaaS, PaaS, SaaS가 있으며 그 밖에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그리고 융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약 민간 기업이 SaaS 서비스를 만들어 CSAP 인증을 받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여러 서류들과 CSAP 인증서를 제출하여 서비스를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 절차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CSAP 인증서와 서류들을 준비하여 디지털 서비스 심사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에 등록이 되며 추가적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서비스 몰에도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 지원 시스템과 디지털 서비스 몰 양쪽에 등록을 하면 공공기관에서 검색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 및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공공사스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과 디지털 서비스 몰 2가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은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한 개의 서비스를 선택해서 견적 협의 후에
계약하든가 또는 복수 업체에 제안 요청 후 자체 평가 그리고 협상 후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오른편의 디지털 서비스몰은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을 이용해서 디지털 서비스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할 경우 일부 수수료를 직접 조달청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한 개 서비스에 제한 요청을 한 후 자체 제한 평가 후에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80일 정도 소요되던 입찰 방식에서 1, 2주 만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편리한 방식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다 보니 정책과 절차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서의 이 서비스 이용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해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한 특별한 관리 사이트나 혹은 포털 등이 있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전체적인 CSAP 이용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네, 현재 공공사스는 그 활용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공통 시스템 연계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민간 사스 연계 공통 기반을 활용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기업과 정부 공통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 연계 개발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하고 빠르게 정부 공통 시스템과의 연계를 지원받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바일 공무원증 시스템, 정부 디렉터리 시스템, 행정표준 코드 시스템, 행정전자서명 시스템과 사스 서비스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민간 사스 연계 공통 기반 통합 관리 포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민간 사스 연계 공통 기반에서 정부 공통 시스템 데이터를 전자정부 연계 사스에 제공하고 민간 사스 연계 현황 관리, 그리고 연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계정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에서는 매년 공공사스 활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산 지원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들이 공공사스를 도입할 경우 매년 그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처럼 공공사스 생태계 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정책과 사업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공사스 이용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의 통계 자료로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CSAP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총 160개고 그중 등록된 공공사스의 숫자는 총 142개입니다. 이 중에서 해당 사스들 중에서 688건의 공공사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1000개 이상의 공공사스 등록에 비하면 현재까지는 약 15% 수준으로 아직 시작 성장을 해야 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계약된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디지털 서비스 전체 누적 계약금은 올해 5월 기준 6,100억 원을 넘었으며 그 중에서 공공사스는 약 240억 정도가 됩니다. 이는 현재까지 전체 디지털 서비스에서 공공사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 수준이나 해외 사례들을 볼 때 앞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네, 그룹장님 말씀을 들으니 이 CSAP가 초기 단계이지만 매우 다양하게 활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높은 CSAP 인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절차와 공공기관에서 도입 가능한 이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인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지금까지는 공공사스 시장의 현황과 추진 정책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사스 시장에 진입하려면 왜 CSAP 인증이 필요한지와 CSAP와 관련한 공공부문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절차와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경우 시스템 보안 중요도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망분리와 영역분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등급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함께 이용 가능한 데이터 센터에 논리적인 망분리와 논리적인 영역분리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에 비해 중등급의 경우는 물리적인 영역분리를 통해 별도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되어 별도의 관리 인력과 보안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네트워크에 한해서만 논리적인 망분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등급의 경우는 말씀드린 물리적인 영역 분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도 완벽히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인 물리적 망분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등급 인증을 받은 글로벌 클라우드에서는 중등급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으려면 물리적 영역 분리 부분에 대한 투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중 하등급에서 공공 사스의 경우 중등급의 클라우드 인프라, 다시 말해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존에 구축을 해야 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영역 분리된 중등급의 공공존은 공공 전용 영역으로 민간 기업은 이용하지 못하는 별도의 데이터 센터 구성을 말하며, 현재 대부분의 공공 사스는 해당 영역에 구축하여 공공기관과 전용성 또는 VPN 등을 통해 연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공공 사스를 포함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그리고 정보화 사업 수행으로 진행되며, 그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담당자가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고, 이를 상급기관 또는 국가정보원을 통해 보안성 검토를 추가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안성 검토를 진행함에 있어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시스템 중요도 등급 분류와 보안 기준 확인, 그리고 두 번째로 등급에 맞는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확인, 세 번째 국가정보원이 도입 요건 확인을 완료한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확인인데요. 이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번에서 7번까지는 일반적인 계약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세 번째 사항은 다음 장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에서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매월 국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을 게시하고 있으며, 해당 목록에 있는 민간 클라우드만 공공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CSAP 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만 국가정보원에서 사용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CSAP 인증을 취득한 공공사스도 해당 목록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를 하다 보니 시스템 도입이 꽤 세심하고 꼼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를 공급하려면 안정성과 안정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 CSAP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CSAP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망 보안 체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선 장표의 목록을 보셨지만 결국 공공사스를 포함한 민간 클라우드는 CSAP 보안 인증이 없으면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CSAP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라고 불리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증으로 2015년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인증 항목은 IaaS, SaaS, DaaS로 나누어집니다. CSAP 인증 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 한상원 팀장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7월 중에 정식 안내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최근 이슈 사항인 N2SF 국가망 보안 체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도 자료를 보면 N2SF와 CSAP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이로 인해 향후 CSAP 인증 준비에도 혼란이 예상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드리면 N2SF는 기존에는 한 가지였던 망분리 정책을 업무 정보와 정보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기밀, 민감, 공개로 나누어 차등적인 보안 통제를 적용한다는 개념입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추진되는 신규 시스템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업무 환경에서 생성형 AI를 활용, 공공 데이터의 외부 AI 융합, 연구 목적 단말의 신기술 활용 등 공공부문의 AI 활용을 촉진하면서 그에 따른 보안 통제를 실시하기 위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N2SF의 전반적인 적용 절차를 좀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현재 시행 중인 공공부문의 보안성 검토와 비슷한 프로세스이지만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계획 수립을 하며 해당 기관장의 판단하에 기밀, 민감, 공개의 3개 등급으로 업무 정보와 정보 시스템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위험 식별과 그 결과에 기반한 보안 통제를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성 평가와 조성 이후 국정원의 검토 요청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CSAP 인증에서 시스템 등급인 상중하와 CSO의 정보 시스템 등급 분류가 복잡해 보긴 하나 CSAP는 민간 기업들이 준비하는 인증 영역이고 N2SF는 공공기관의 보안성 검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CSAP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룹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N2SF랑 그리고 CSAP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CSAP 인증 준비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자, 우선 클라우드 보안 인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클라우드가 분산 환경이다 보니 아무래도 보안에 대해서 여러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해서 보안 인증은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한상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사스 보안 인증 준비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AP라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CSAP 평가 체계와 그 진행 절차를 살펴보며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SAP, 즉 클라우드 보안 인증은 국가기관 등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총 14개 부분의 116개 통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 믿을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한 보안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SAP 전반적인 제도 운영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기관은 과기정통부로 키사에서 이를 맡아 인증기관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 아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증신청인, 즉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 먼저 키사에 보안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며 다음으로 키사에서는 평가기관에 보안 인증 평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지정된 평가기관에서 보안 인증을 신청한 민간 기업에 보안 인증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전체적인 평가 인증은 맨 처음에 진행하는 최초 평가와 인증 취득 이후 매년 진행하는 사후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증 유형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IaaS, SaaS, DaaS로 구분되어 있으며 SaaS의 경우 표준 등급과 간편 등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초 평가 이후 5년간 인증이 유지되며 총 4년간 매년마다 사후 평가를 진행합니다. 인증이 만료되는 5년이 되었을 때 최초 평가와 같은 수준으로 갱신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표준 등급과 간편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표준 등급 의무 적용 대상 서비스에 따라 나뉘며 대상 서비스는 회계관리, HR, 전자결제 등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그리고 보안 서비스 및 파스의 경우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머지 사스 서비스는 모두 간편 등급 인증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인증 심사 신청 전 서비스 소개서 등을 포함하여 키사의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단일 기관만을 위해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의 IaaS, SaaS, DaaS, 그리고 단순 설치형의 소프트웨어의 SaaS의 경우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SaaS 보안 인증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공공 SaaS의 보안 인증을 받을 경우 CSAP 인증을 취득한 IaaS 위에 SaaS 서비스를 구축하여 인증 심사를 받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증받은 클라우드의 인프라 위에 만들어진 공공 SaaS는 하나의 서비스를 여러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멀티 테넌트 방식으로 구성이 되며 이를 위해 구축된 아키텍처 전체에 대한 보안성과 운영 안정성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보안 인증과 목적 그리고 운영 체계 또 인증 종류와 대상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SAP 평가 체계와 평가 진행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다음은 CSAP 평가 항목 중 SaaS 보안 인증에 대한 통제 항목입니다. 간편 등급과 표준 등급으로 나뉘며 표준 등급은 13개 분야 79개의 통제 항목, 간편 등급은 11개 분야의 31개의 통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통제 항목에 따라 보안 인증 최초 평가가 진행되며 해당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SAP 평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 단계, 평가 단계, 인증 단계 총 3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준비 단계는 최초 평가 진행 전 단계까지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SaaS 개발이 완료되고 심사에 필요한 서비스 구축, 문서 작업 등을 마치고 인증기관인 키사의 인증심사를 신청, 접수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키사에서 평가기관을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 예비점검이 진행됩니다. 예비점검은 심사 신청 기업이 보안 인증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1일 동안 방문하여 준비된 문서들과 SaaS의 기본적인 완성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인증 심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보안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평가 단계입니다. 평가 기간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이후 30일 안에 진행이 되며 각 점검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표준은 5일, 간편은 4일 동안 업무 시간 내에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효율적인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 평가와 취약점 점검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SaaS 개발에 참여한 인원들과 운영 인원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작성된 문서와 증적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또한 취약점 점검 툴을 이용해 CCE 점검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모의 침투 테스트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게 됩니다. 약 일주일간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부적합에 대한 사항들과 취약점 보안 조치 사항들을 전달받게 되고 이를 30일 이내에 보안 조치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어려울 경우 추가로 최대 60일을 더 요청할 수 있으며 결과 제출이 완료되면 평가기관에서 다시 이행 점검을 위해 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모든 부적합 사항과 취약점 보안 조치 사항이 완료될 경우 평가 보고서 작성에 따라 평가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인증 단계는 매월 2회로 진행되는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CSAP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최근에 바뀐 사항으로는 인증서는 별도의 우편 발송이 아닌 파일 형태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단계별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인증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CSP 인증의 평가와 수수료 산정 방식이나 또 사후 평가 방식, 그리고 또 이 CSAP 인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근 CSAP 보안 인증 변경 사항과 참고할 만한 지원 사업들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방식이 효율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스 인증에 한해 취약점 점검 항목 CC, CV, 소스코드 점검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되었던 CVE가 제외되어 취약점 점검 조치에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초 평가 진행 시 평가 기관에서 필수로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는 동시 진행 방식이었으나 자체 취약점 점검 허용 범위 증가로 평가 기관에서 제외되어 운영되는 분리 운영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자원의 규모별로 정해지던 보안 인증 수수료가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자산 규모가 적은 사스의 경우 할인폭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규모에 대한 기준은 자산관리대장에 기재된 자산 규모 기준입니다. 그 밖에 자체 취약점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여 기업의 선택폭이 넓어진 점과 ISMS 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하나의 CSAP 인증평가 할인율이 현실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증 수수료 방식이 개선된 사항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자원 규모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된 사항으로 작년에 비해 최소 9%에서 최대 33%까지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수수료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키사를 통해 수수료 지원을 받았는데요. 24년 기준 소기업, 중기업은 전체 수수료의 80%에서 각각 70%, 50%로 변경되었으며 중견기업의 경우 30%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의 경우 할인하여 결제하는 형태가 아닌 인증 완료 후 키사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 내용을 검토 후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초 평가 이후 매 1년마다 진행되는 사후 평가에 변경된 내용들입니다. 기존에는 사스 최초 평가 이후 직접 현장 방문해서 평가하는 사후 평가를 4회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년차 사후 평가 때 현장 평가를 실시하며 나머지 1, 3, 4년차의 경우 서면 현장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서비스 양수도나 침해 사고 등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샘플링 현장 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후평가가 서면평가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스 업체 입장에서는 평가 수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서면 현장 평가로 진행됨에 따라 작성해야 할 문서의 항목들과 종류가 그만큼 늘어났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더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이후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부분들이 사스 보안 인증과 관련해서 올해 변경된 정보들이며 지금 보시는 사항은 사스 보안 인증 및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 사스를 포함한 국내 사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아에서 매년 진행하는 공공부문 이용 사스 개발, 검증 사업의 경우 사스 개발 비용은 물론 클라우드 비용과 CSAP 인증 비용, 그리고 여러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부문에서 수요가 높은 공공 사스를 준비를 하게 되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파에서 매년 진행하는 유망 사스 개발 육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공공보다는 민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스 개발 지원 사업과 개발된 사스의 AI 도입, 그리고 해외 진출을 돕는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망 사스의 개발, 육성 사업의 경우도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스 개발의 경우 CSAP 인증 수수료와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절반가량 줄어들어서 니아, 나이파 사업 모두 선정되는 업체가 많지는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더 많은 기업들이 CSAP 보안 인증과
사스 개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키사에서 매년 시행하는 보안 점검 서비스입니다. 자체적으로 CSAP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스 보안 인증 최초 점검 전에 완성된 사스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모의고사와 같이 사전에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상세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사전에 보안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의 점검 결과를 자체 점검에 대한 증빙 자료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정해진 기간에 점검을 받는 서비스로 CSAP 인증 취득이 급한 업체의 경우 일정상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팀장님의 조언을 잘 들으면은 CSAP 인증이 좀 더 수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CSAP 인증을 받았다면 이 사후 대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 평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사후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현재 인증을 이미 취득한 업체들이 궁금해하는 사후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올해 도입된 사후 서면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 보안 인증 사후평가는 1, 3, 4년 차에 한해 서면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면평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 평가, 인증 단계로 이루어지며 준비 단계에서는 평가 인증에 필요한 문서를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며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최종 점검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다음 평가 단계에서는 키사의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준비된 여러 가지 자료와 증적 자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게 되며 검토 결과 부적합 사항과 보완 조치 사항 등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보완 조치 사항에 대한 보완을 통해 서면 평가가 완료되며 결과를 통보해 인증 유지 공문을 받게 됩니다. 서면 평가라고 원격을 통해 문서만을 가지고 점검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방문을 통해 평가가 진행되는 점, 그리고 기존 사후평가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가 적정성과 준비된 상태에 대한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년차에 시행하는 사후 현장평가와 1, 3, 4년차에 진행하는 사후 서면평가의 비교표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평가 수수료 유무이며 증적 서류 범위의 경우 79개 통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는 별도 요청하는 30개의 개별 증적 자료와 자체 취약점 점검 증적이 필요합니다. 각 평가 방식의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팀이 방문하는 현장평가의 경우 현장에서 모든 평가가 진행되나 평가하는 기간 동안에 담당 인력들이 집중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면평가의 경우 한 명의 키사 담당자가 방문하여 모든 문서를 확인하나 정해진 양식에 맞춰 모든 서류를 준비가 필요하고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그에 대한 증적 자료들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진행됩니다. 다음은 사후평가 준비와 관련한 예상되는 컨설팅 일정 계획표입니다. 만약 사스 보안 인증을 1월 1일에 받은 업체의 경우 매년 12월 말까지 인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평가의 경우 2개월 전인 10월 초에는 사후평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문서와 취약점 점검 등을 수행해 그보다 1, 2개월 전에 준비를 시작하여야 사후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장표에서 사후 서면평가 1년차에 대한 기간이 다르게 설정된 이유는 서면평가에 필요한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그에 따른 증적 자료들을 검토, 작성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어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사후평가와 또 대응까지 잘 이해했습니다. 또 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CSAP 인증에 대한 좀 더 자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컨설팅 서비스까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장님께서 이 사스 보안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다음은 직접 사스 보안 인증 취득을 진행하기 어려운 업체나 도움이 필요하신 기업들에게 제안하는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올해 4월 말까지의 국내 공공 사스 보안 인증 취득 현황입니다. 4월 말까지 총 146건의 사스 보안 인증이 발급되었으며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스 보안 인증은 현재까지 주로 중소기업들이 취득하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 인증 수수료가 부담스럽기는 하나 여러 할인 혜택과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저희 디딤365는 총 49개 기업의 인증 취득을 함께 했으며 24년의 경우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업평가를 포함해 약 20개 이상의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딤365에서 제공하는 CSAP 컨설팅 서비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리 분석의 경우 전문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지원 영역입니다. 전반적인 CSAP 보안 인증 일정을 관리하며 인증 취득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서와 증적 자료 준비에 필요한 사항과 심사 및 보안 조치 진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도 도움을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취약점 조치의 경우 디딤365만의 서비스 영역으로 MSP 사업자인 당사에서는 컨설팅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전담 엔지니어가 고객사의 클라우드 자원 관리 전반을 맡아 클라우드 취약점 조치와 클라우드 생성, 관리 업무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세 번째, 기술적 분석의 경우 최초 점검 시 진행하는 CCE, 소스코드 점검, 모의 해킹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동일한 수준으로 모의 점검을 진행하여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실제 평가 진행 시 이행 조치 항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모의 취약점 진단과 관련한 상세 사항입니다. CCE 시큐어 코딩 점검, 모의 침투 모두 실제 평가와 동일한 수준의 점검 툴을 통해 시행되며 점검 결과에 대해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치된 사항에 대해 한 번 더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고객과 함께 최종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시는 내용은 제가 CSAP 보안 인증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할 때 반드시 말씀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사스 보안 인증을 준비하시는 기업에서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TF팀을 구성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인력들이 기존 업무와 인증 준비를 동시에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서 준비, 개발, 인프라 담당 등 인증 심사에 필요한 업무에 따라 업무 담당자를 꼭 지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부서의 지원도 필요할 수 있어 TF 총괄은 주요 직급 담당자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증 심사를 진행하려는 사스가 간편 등급인지 또는 표준 등급인지 키사에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증 심사를 2번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키사 자료실을 통해 각 등급별 보안 인증 통제 항목을 사전에 꼭 확인하셔서 해당 업무를 회사 내부 인력으로 직접 진행하는 방안과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스 개발을 완료하고 문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인증 취득에 1년이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스 개발과 문서 작업은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CSAP 보안 컨설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CSAP 보안 인증을 준비하는 공공 사스 기업을 위한 실무적인 측면과 사례를 통한 자세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분의 쉬운 설명과 자료로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CSAP 인증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겼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지금껏 설명해 주신 내용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요약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웨비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상원 팀장이 이번 웨비나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공공사스 시장에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공공사스 개발 지원과 공공사스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수행, 그리고 현재 시장 성장이 유망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스를 준비하는데 사스 보안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를 취득하기 위해 단계별 전략과 준비 기간, 비용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최근 최초 평가와 사업 평가에 변경된 정보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사스 보안 인증 취득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사스 개발 검증 지원 사업 등과 키사 보안 점검 서비스 등을 통해 비용 지원과 기술 지원을 받는 방안을 안내드렸으며, 마지막으로 디딤 365의 CSAP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인증 취득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까다롭고 어렵게 여겨졌던 CSAP가 준비만 잘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룹장님과 팀장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외산 CSP에 운영 중인 사스를 국내 클라우드로 옮겨서 CSAP 보안 인증을 받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산 CSP에서 국내 클라우드로 옮긴다는 개념은 사스를 새로 개발한다든지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기간이 업체마다 달라서 산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문서 작업까지 끝나 있을 경우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약점 점검 중에 시큐어 코딩이 있는데요. 개발하면서 이 시큐어 코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 팀장님?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업체들의 경우 시큐어 코딩 솔루션을 이용해서 사전에 점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의 경우 가격에 따라 개발 환경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스 개발 지원 사업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룹장님께서. 네. 매년 상반기에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니아와 나이파를 통해서 사스 개발 지원 사업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이를 확인하셔서 신청서와 사업 수행 계획서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인증 항목 중에 독립적 보안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 등급에만 해당하는 독립적 보안 감사의 경우 내부 인원을 활용해도 상관은 없으나 인증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안감사 역량을 보유한 자가 진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외부 업체를 섭외해서 해결이 가능하며 증거자료로 사용될 보안감사에 대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이행조치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후평가는 최초 평가에 비해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평가의 경우는 취약점 점검을 제외한 최초 평가 인증된 문서에 대한 변경된 법적 요구사항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에 대한 증적 자료를 꾸준히 모았을 경우에 한해서 1개월 안에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인증심사 진행 중에 심사가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혹 직접 CSAP 보안 인증을 준비하셔서 진행하는 업체들 중에 부적합 사항들과 보안 사항들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해서 인증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많은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간편 등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가장 빨리 진행 시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비슷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표준 등급에 비해서 간편 등급이 문서 준비 등은 수월하긴 하지만 사스 개발이 완료되고 문서 작업이 완료된 기준에서 동일하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N2SF 등으로 다들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스 보안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많은 편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앞서 글로벌 클라우드의 하등급 인증을 기다리면서 CSAP 인증 취득을 보류하신 업체들이 그 시점에 시작하셨다면 벌써 인증을 받았을 겁니다. 이 N2SF도 향후 어느 시점에 신규 CSAP 인증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 디딤365에 2배 이상 많은 업체들이 컨설팅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스 개발을 외부 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인증 심사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사스 보안 인증은 실제로 향후 서비스를 운용하는 업체가 그 주체가 되는 인증입니다. 다만 외주 개발 업체가 있는 경우 위수탁 계약과 관련한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인증 심사에 해당 인력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스타트업입니다. 사스 보안 인증을 받을 때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수가 적은 회사의 경우 내부 보안 정책과 보안 담당자들 지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보안 문서 작성과 세부 지침을 준비한다면 인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희 디딤365에서 오늘 준비한 이런 웨비나와 같은 공공 사스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해 더 많은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된 시간에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 상세하게 궁금하신 부분들을 모두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웨비나 이후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디딤365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디딤365의 유튜브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GTT 코리아 GTT-CO CSAP 보안 인증을 준비하는 공공사스 실전 전략과 사례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후에 GTT-CO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GTT-CO는 계속해서 유익한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